시병자와 황, 이거는 정말 결핍이 맞아떨어진 또 하나의 예시이긴 한데, 영자 씨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단 말이야. 근데 또 본인이 약해 보이고 싶진 않아. 황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하는 애예요. 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근데 내면에는 아이가 약함을 들키지 않는다고 겁을 먹고 있지. 황은 겁이 많아서 자기를 숨기고 있어. 체질이라는 포장지로 자기를 숨기고 있어. 여자 손을 잡고 여자에게 설렘이 시작되고 그 여자와 관계가 됐을 때 어떤 자신 없는 것 때문에 애초에 손잡는 것조차 자신은 쉽지 않은 그런 특별함을 가진, 그래서 네가 나를 신경 써줘야 되는. 근데 이제 황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심을 사지. 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샀기 때문에 모순이 생겨. 이 체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약하니까 나를 보살펴. 내가 그리고 이거를 잘 못하는 건 당연해. 그러면서 그게 들킬까봐 자꾸 또 숨어. 근데 영자는 황을 굉장히 큰 어른으로 보고 있어. 황이 그려놓은 자기의 이상을 영자는 봐주고 있어. 황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 취급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가르쳐. 애들을 가르쳐. 똑같은 성인으로서 사람과 만나는 것보다 애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존감이 채워져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어른으로, 특별한 어른으로 자신을 포지셔닝 하고 싶은데 영자는 그렇게 봐주고 있어. 영자 이거 뭐 전문 용어로 콩깍지라고 하겠죠? 영자의 콩깍지, 영자의 선글라스를 끼고 황을 보면 거룩한 성인이야. 거룩한 특별하고 성숙한 성인이고 두세 단계 앞서서 사고를 하는 그런 엄청난 어른, 신비로운 사람이야. 황을 그렇게 봐주고 있어. 영자는 그런 신비로운 사람이 다른 누구와도 관계를 맺잖아. 저렇게 스킨십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못 만나. 그래서 영자는 황을 만나면 의지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 황은 영자를 만나면 내가 이상적으로 그린 그 모습을 사랑해. 그 모습으로 봐줘. 그래서 영자를 만나면 자존감이 올라가. 내가 그려놓은 모습으로 옛사람은 나를 봐주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퍼즐이 맞은 게 아닌가. 근데 이 퍼즐은 언제 깨지죠? 영자가 선글라스를 벗게 되면 깨져. 근데 안 벗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 씨는 뭔가가 하나가 꽂히면 다른 식으로 잘 다른 데를 돌아보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랑 안 될 것 같으면 그 불안이 다가왔을 때 충동적으로 도망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쨌건 행복해야죠. 이래도 나 안 싫어할 거야? 이래도 나 안 싫어할 거야? 그러다가 덜컥 딴 데 간다니까? 아니야, 잠깐 그래도 가지 마. 이렇게. 황은 겁도 많고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도 두렵고. 영자가 먼저 연락했겠죠. 황은 그렇게 막 나서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마음을 얻으려고 막 애쓰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냥 그쪽으로 도망쳤겠지. 근데 영자 같은 경우에는 황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황을 만날 수만 있으면 황은 자기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자 손도 못 잡는 사람이 어딜 도망가겠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특이한 케이스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멋진데 이 사람이 성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좋은 거야. 딴 사람을 못 만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안심하는 케이스가 진짜 극히 있습니다. 물론 시병자랑 황이 그런 사이는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은데 있어요. 근데 아마 시병자님이 황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에도 신비롭고 어른 같은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포인트가 있는 것, 두 가지가 겹치면서 영자는 안심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을까? 영자에게 황은 신비로운 존재지. 그래서 이거는 낯솔 사계 전회차의 시병자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쭉 한번 좀 이어서 볼 텐데, 시병자님하고 황 얘기로 돌아왔고, 이거는 이제 편지 얘기예요. 시병자님은 흑김과 황 둘 다 편지를 못 써. 황을 지우려고 하는 마음, 흑김이 들어오는 마음, 흑김이 나중에 들어와서 가속도가 붙은 상태는 맞는데 황이 아니다고, 이게 지금 황과 흑김이 마음이 똑같은 상태에서 흑김이 나중에 들어온 거면 흑김이 더 큰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황이 좋아. 황이 좋고 대단한 사람인데 황이 자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같으니,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신비로워서 다가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아쉬운 대로 흑김을 생각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영자는 이제 황이 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도, 근데 이 방송을 다시 보면서 그래도 시병자랑 황이 좀 만약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봤다면 조금 균열이 생길 법도 한데 그래도 잘 만나고 있다니까 그건 대단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병자님이 이제 편지를 쓰라는 말을 듣고 한 명한테만 써야 돼요.
그래서 흑김과 지금 황 사이에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편지를 써야 되나.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지. 나중에 들어왔지만 안쓰러운 흑김. 그리고 원래 내가 마음이 끌렸던 이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황. 둘 중에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에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이제 흑김은 이제 편지요. 이제 흑김이 편지를 괴로워하는 게 이제 뒤에서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씨를 못 써서가 아닌가. 그래서 글씨를 못 쓰시는구나. 그래서 편지 얘기를 듣고 저렇게 찡그린 게 아닌가. 그래도 어쨌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라는 얘기가 주어졌고, 맞아. 요즘에 맞아. 흑김도 젊지. 암튼 마지막 날이 찾아왔군요. 황은 편지를 쓰고요. 근데 황은 이 사계에 나온 걸 정말 잘한 거예요. 황은 지금까지 이 결혼 생활 10년간 본인이 사회 활동을 했지만 본인은 갇혀 있었어. 가둬져 있었어.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고 자신을 체질이 특이한,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이한 스승으로 본인을 포지셔닝 해가지고 본인을 가둬놨었어. 근데 여기 나와서 본인의 찌질함이나 이런 거를 본인이 아마 마주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게 결정적으로 마주했던 순간이 영자씨야. 16영자씨. 그게 연애예요. 바로 그냥 한 방 먹어버렸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이 자신만의 매트릭스를 깨고 나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물론 그걸 깨고 나오는 데 있어서 시병자가 굉장히 큰 빌드업이 돼줬죠. 시병자가 뭔가 호감도 표시를 해주고 이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트리거가 된 사건은 16영자가, 그게 연애예요? 당신이 하는 게 그게 연애입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황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었겠지. 그게 연애는 맞긴 맞지. 근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말해서 충격을 먹으면서 황은 시병자가 다시 대단하게 느껴졌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 언제까지고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척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때 바로 태세전환 했었죠. 태세전환하고 다시 영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말솜씨를 잘 활용했어.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훈련을 해온. 그렇게 이제 모두가 잠든 아침 편지를 쓰죠. 만약 16영자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편지를 꼼꼼히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 연필을 잡으면 손에 지렁이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뭐 그러진 않았겠죠. 맞아. 황이 사계를 나온 것 자체가 실은 깨질 준비였고, 한편으로는 되게 응원하고 싶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되게 응원하고 싶어. 아마 시병자님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자신의 껍질을 그래도 깨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 황이 무엇을 깨고 나왔다고 생각하냐고? 본인이 약한 사람이고 본인이 그렇게 대단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밖에 모르는 대단한 스승이고, 그러니까 특이한 체질을 가진 스승, 그 포지션으로 자신의 약함을 숨긴 것. 자신의 본질은 그냥 약하고 외롭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 그게 황이 스스로를 깨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쨌건 황은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황은 자기가 쓴 편지를 놔두고요. 우당탕탕 항상 밝고 귀여우신 십영자님에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 내가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것, 나는 그게 황이 깼다고 생각하지, 뭐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약함을 드러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영자에게 그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영자와의 관계를 임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영자를 위해서도 좋아요. 영자는 황을 환상 속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황이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근데 누구나 그래요. 뭐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그렇게 찌질한 모습까지 안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어쨌건 황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이제 막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이 그 정도만 깬 게 영자를 위해서는 더 좋죠. 환상을 깨질 않았으니까. 근데 황도 영자에 대해서 잘 못 보고 있어요. 영자가 우당탕탕 밝고 귀여운 영자님인가? 겉으로 보면 그렇지. 영자님이 밝고 귀엽긴 하죠. 밝고 귀엽게 하려고 애쓰고 본인 런닝까지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지. 뭐로부터 성장하려고 하고 있어? 불안으로부터. 영자님은 엄청 불안한 사람이야. 불안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죠. 스스로 그걸 다스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환상을 보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는 흔한 커플 사례 아니에요?
뭐 1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상대의 본질을 모르고 환상을 보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외롭고 간절해서 나온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은 특별하고 자신은 사람과 닿는 것도 싫고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포장해 왔다가 그 포장지는 벗었다는 거지. 16영자 사건으로 아 내가 사람이 필요하구나. 아 그리고 내가 잘못 내 이런 포장지로는 사람을 못 만나겠구나. 일단 이걸 벗고 나가야겠다. 나는 시병자가 아니면 나를 만나줄 사람은 없겠구나. 그런 거죠. 생각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은 연애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악함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 그러면 연애하기 힘들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인간이란 그런 거지 하고 이제 눈을 감고 만나는 거지. 그래, 맞아. 그냥 그 연애나 사랑도 굳이 빨간 약을 먹어야 되나? 이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매트릭스 속에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시병자도 이해가 가는 게 이런 나 누가 만나주겠나 이런 마음이 안에 있을 수도 황이 이상해서 더 다행이다 할 수도 불안한 사람이라면 맞아요. 그게 아까 그 얘기라니까. 불안도가 큰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런 케이스가 있어. 황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사람이 성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가.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놓는 경우가 있어. 이게 내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런 상담은 공개 상담을 오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 상담에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사례가 없는 거지. 개인 상담에는 이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은 그러면 어떤 상담들이 오냐? 보통 한 두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이거를 어디에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대로 가도 좋을지 그 불안도 있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정도 불안이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쵸.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더 어떤 순간순간 느끼는 불안보다는 더 근본적인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어떤 중요한 선택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인 패턴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건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쭉 쌓아온 일종의 애착 유형이잖아요. 그 애착 유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갑자기 바꾸는 건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 그래서 뭐 방금 뭐 성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일부러 못생긴 사람 더 선호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물론 흔하지 않지만 이것도 한편으로는 외모에 현혹되는 케이스지. 못생긴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더 끌리고 그런 사람을 괜히 더 만나고 아니면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더 만나고 비슷한 그런 케이스 같은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흔하고 흔한 연애 편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미스터 박님도 그렇고 그 소소한 편지, 소소한 일상 그렇게 썼는데 저는 남들에겐 쉬운 시작이 남들보다 어렵고 남들에게 쉬운 일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곤 합니다. 소중한 추억이 남을 것 같아요. 저에겐 어렵고 힘든 일을 시병숙님과 뭐야 여기선 왜 영숙이 됐어? 이거 뭐라고 했구나. 저와 손잡고 데이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글씨 되게 귀엽네요. 왠지 다이어리에 잘 어울릴 것 같은 글씨잖아요. 종이가 너무 꾸겨졌다고? 이쁘게 접다 보니까 그렇겠지. 저와 손잡고 데이트. 황이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한 결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자의 불안을 더 잠재워 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게 잘못된 연애라고 할 수 없죠. 두 사람, 여러분들도 연애하다 보면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만이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만이 특별하게 느끼는 거.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끌리는 거. 그런 케이스들이 실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무의식과 의식 그 사이에 어디선가 일어나겠죠. 황은 어쨌건 최소한 자기 마음에는 마주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런 가식 같은 거는 이제 존재한 상태고 갑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과 마주하고 그러기는 힘들겠지. 10년간 별거 생활을 하면서 더 차곡차곡 쌓여온 그렇게 단단해진 갑옷인데 내가 남자로서 사랑받지 못해서 저 여자랑 별거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일이 바빠서 우리는 시간대가 달라서 나는 일을 더 좋아하니까 라고 더 겹겹이 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혼 전에도 황은 그런 회피적인 면이 많았을 텐데 결혼하고 나서 10년간 그런 게 쌓였을 거란 말이야. 그 10년간 켜커에 쌓인 갑옷을 이제 한 커플 한 커플 떼는 건데 그게 쉽지 않겠죠. 10년간 시간대가 다르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달라서 못 봤다고 한단 말이야. 그거는 황이 의도적으로 만든 세팅이거든. 8개월간 미친 듯이 싸웠고 그 뒤로 서로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건 황이 세팅한 거야, 실은. 근데 그 마음도 이해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 맞춰가고 자신의 어떤 약함이 드러나고 이 사람이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나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결혼을 했는데 8개월간 살면서 어때요? 나의 부족함이 막 드러나. 남자로서 약함이 드러나. 이 사람이 그거를 갖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자존감이 팍팍 떨어져.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야. 우리는 시간대가 달라서 그렇지 내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못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잘난 사람인데 이 사람과 그냥 못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그걸 계속 갑옷으로 쌓았겠지. 그게 지금 황의 어떤 모순들이었는데 그래도 황은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을 거라고 봐요. 욕은 많이 먹었지만 10년간 그 거대한 외로움을 어떻게 견뎠겠어요? 나는 외롭지 않아라고 하면서 견뎠겠지. 나는 외롭지 않아. 왜 외롭지 않죠? 나는 사랑보다 일이 더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겠지. 그래서 연애도 뭐 별로 길게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이면 됐지. 스스로를 세뇌시킨 결과야. 스스로를 그 고통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낯설사기에 나와놓고 그게 앞뒤가 안 맞았던 거야. 근데 이제는 알겠어. 황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본인은 외롭지만 외로운 걸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본인도 그 컨셉에 잡아먹혔어. 나는 살이 닿는 게 소름이 끼쳐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라고 그 컨셉에 잡아먹혔어. 근데 거기서 황을 꺼내준 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황의 그런 특별함, 그 갑옷 때문에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시병자라는 게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신선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봤다는 게 참 신선해요. 정말 새로워. 그래서 잘 지내고 싶고 좀 더 알아가고 싶고 황하고 시병자가 서로 이렇게 잘 만나면 좋겠네요. 황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인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모습이 다가 아닐 테니까 밖에서도 알아보고 싶어서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제 흑김도 편지를 놔두고요. 흑김도 영영자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이 꼭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많은 로맨틱 영화들 속에는 불안 애착, 회피형 애착들의 모습, 혼란형 애착들의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들의 결핍이 굉장히 또 아름답게 묘사되기도 하고. 당장 로미오와 줄리엣 걔네들도 안정형 아니에요. 그 서로 떨어지면 못 살잖아. 막 기다릴 줄도 모르고. 물론 어려서 그렇지. 걔네들이 뭐 중학생인가? 아무튼 그래도 그렇지만 그 불안형 애착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의지해 가면서 서로 또 성장하고 회복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황이 정숙님한테 이제 디카페인. 근데 여기서 정숙님이 등을 두드려 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등을 두드리려다가 못 두드려. 근데 이거는 정신적인 거야. 본인이 컨셉에 잡아먹혀서 그 컨셉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컨셉질 하고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 컨셉에 잡아먹힌 상태예요. 왜냐면 사람이랑 닿는 것 자체가 싫지 않거든. 저건 피부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저건 옷에 닿는 거잖아요. 옷에 닿는 느낌이 물론 싫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흑김 무릎에는 손을 올리고 있었잖아. 그렇다면 저거는 정신적인 거지. 정신적인 게 생긴 이유는 본인의 컨셉에 잡아먹혔다라고 볼 수 있겠지. 뭐 연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연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본인의 컨셉에 잡아먹힌. 저게 진짜로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못하겠는. 그러게 정숙님 왜 소화가 안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두드려줘요? 그냥 세게 두드리면 되지. 누구는 처음부터 두드리나. 황은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만질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의식을 하는 순간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거 닿는 거 소름 끼치는 사람인데? 라고 본인이 규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느낌이 없어도 머리로 야 느껴야지 소름 끼쳐야지 라고 하니까 소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기랑은 다른 거지. 이건 물론 제 생각에 연기일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연기랑은 다른 거지. 내가 그렇게 믿어 나는 이거 소름 끼치는 사람인데? 소름 끼쳐야지. 그럼 소름 끼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체했을 때 두드리는 거 안 해봤어? 제가 닿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황이 스스로 이제 컨셉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닿는 걸 안 좋아해서 여자들하고 관계를 안 맺는 거지. 아니면 뭐 내가 닿는 걸 안 좋아해서 더 다가가지 않는 거지. 사람들은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 정숙은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역시 이제 등 내줄 곳은 여기밖에 없군요. 그래서 여기서도 닿는 게 싫어서 이건 닿는 게 아닌데 다들 의아해. 그러면서 정숙님다운 질문을 합니다. 야 근데 너 뽀뽀는 할 수 있냐? 눈 감고 딱 가능하죠. 손 잡는 것도 애매한데 뽀뽀는 또 가능해? 지금 여기서도 황도 여기서 16영자한테 까이고 자기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 컨셉에서 나오진 못했지만 이제 나오는 척 하는 거지. 그러면 키스는 못 하겠네? 잘해요. 잘한다고. 많이 해봤다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황님 마음속에 하나의 이제 모순인데 누구보다 많이 하고 싶지만 근데 자신이 잘하거나 많이 해보지 않았으니 그것을 이유를 나는 닿는 게 싫어라는 어떻게 보면 황의 외로움을 덮어준 갑옷이죠.
그래서 100번 넘게 해봤다고. 이게 약간 이 황이 이런 거를 봐도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비해서 뭔가 이 경험이 많지 않겠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본인이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을 들켰을 때. 그래서 여기서 자막에서도 많이 해본 남자의 그라데이션 분노. 그러니까 저게 이제 황의 모순인데, 키스 같은 거 좋아해요? 그러면 황은 또 방어할 거야. 나 키스 많이 해봤거든? 그럼 싫은데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꼬이기 시작하지, 스텝이. 근데 그게 왜 모순이 생기는지는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도 황은 주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아주 좋은 면을 많이 보였죠. 영자님에게 온 2개의 편지. 근데 황님이 여기서도 실수했어. 영자를 영숙이라고 썼거든. 그래서 흑김은 10도 없어. 그냥 영자. 이때 구겨졌구나, 들고 있다가. 근데 영자는 이제 편지를 쓰지 않았죠. 그냥 모든 사람이랑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영자 씨는 뭔가 그 엉뚱한 곳으로 도망쳐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백김을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백김과 이제 그런 안전한 그런 의지처로 하려고 했다가, 이거는 그냥 도망친 거지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영자는 그냥 말로 다 했어. 나는 항상 진심이었어. 본인이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내가 황이 좋으면 황, 흑김이 좋으면 흑김, 좀 더 알아보고 싶으면 더 알아보기. 근데 지금 여기서도 불안하니까 누구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태가 힘들죠. 괴롭지. 그러니까 도망쳐버려. 그냥 여기서 만약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자 집에 갔을 거예요. 한쪽만 표현한 사람들은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식사할 기회가 없고, 본인은 이제 편지만 받았으니까 황과 흑김과 함께 이제 근처에서 차를 먹으러 가야죠. 이번에 24기 광수랑 영식이랑 잠깐 대화하는 미방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위수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또 하나 정보를 이제 알았어요. 여기에서 밥을 먹으러 나갈 수 있는 지역을 한 개를 지어놓나 봐. 여기서도 근처 카페 이러면 그 안에서 이렇게, 물론 생각해보면 촬영 환경상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깨달았어. 여기서 이제 어디 지역에서 낯설합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위수 지역이 있는 거지. 영자 씨는 천천히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한번 꽂히면 다른 사람 못 봐. 뭐 좋게 말하면 의립하고, 나쁘게 말하면 충동적이면서 그 여유가 없지. 그냥 즉흥적으로 딱 이거에 꽂히면 그냥 이 사람이다 싶은 거야. 그래서 영자는 또 이래저래 뭐 아쉬운고요. 그렇게 98화로 넘어갑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얘기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98화. 흑김과 데이트, 흑김과 카페 데이트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동네 어르신이 잘 되면 청첩장 보내 이러면서 두 사람을 응원하는데 그 대상은 흑김. 갑자기 축하를 한대. 여기 막걸리랑 배추전 있네? 여기서 사다가 그날 저녁에 데이트했나? 어르신이 무조건 됐어라고 해서 그래서 됐나? 이게 흑김 처음 밖에 나가는 거거든요. 장 보러 갈 때 빼고 뭔가 데이트 비스무리한 거는 지금 처음 나가는 거야. 심지어 밖에서, 여기서 영자가 편지를 써줬으면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데이트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최커가 됐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나 이런 거는 잘 안 돼. 영자가 원하는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데이트 상대는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어색한 출발은 하지만 저런 시골에서 길 잃으면 진짜 난감하지.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게 방어적인 마음도 강하지만 누군가 그걸 넘어서 오면 그 사람에게 정말 모든 거를 다 헌신하려고 하고 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떠날 것 같으면 막 너 나 지금 죽일 셈이야 하고 감정적으로 치닫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세죠. 영자님은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래서 흑김은 그래도 긴장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흑김은 자기가 이제 무표정하고 이랬던 거를 우리가 친해지면 없는 감정이니까 그랬다고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카페에 왔고요. 나오니까 좋다. 난 이런 게 좋아.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거는 흑김이 편지 써서 나온 거긴 한데, 흑김이 해준 것 같은데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영자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같이 뭔가 의지하려는 사람,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되게 손이 많이 가고 나에게 실은 알고 보면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 영자 씨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좋을 수도 있죠. 되게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람을 영자 씨가 만나면 영자 씨는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불안해.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고, 그러다 보면 과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오히려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안정적이고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렵다. 저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성격 이거라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해줘야 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뭘 해주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 원래 본질이 남잖아. 걔는 별로야. 나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줘야 그래야 내 존재 가치가 생기는. 그래서 영자 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도 있으면서 신비로움이 있는 황이 영자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대상일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건 상대방 이야기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 고등학생 느끼는 그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자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 어른스러운 사람. 이게 재밌긴 한데 어른스러운 사람. 아빠 같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자기를 그런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래. 내 동생이랑 비슷한 바이브. 이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도 흑김에게 보다 황이 계속 끌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황이 어른스러운 척하는 거는 그래서 되게 유용한 기술이에요.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어른스러운 척하는 게 상당히 유력한 기술이기는 하죠. 근데 보통은 그냥 치사해서 그런 기술을 안 쓰지. 그래서 내면이 단단한 동생 얘기를 이제 하는군요. 영자가 지금 황의 모순 같은 거를 제대로 머릿속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국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최종 선택의 의미는 뭐냐? 너한테 맞추겠다. 너는 그러면 최종 선택 의미가 사귀는 거라고 해도 동의한다는 거야? 근데 흑김은 아이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이가 이미 커서 좀 괜찮나? 그래서 여기서 흑김이 되게 쿨하게 우리 최종 선택 하자라는 의미로 하자. 지금 이게 거의 하루 보고 만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둘 사이에서 어떤 이성적 텐션이 올라간 거는 진짜 얼마 안 돼. 우리가 이걸 석 달에 걸쳐서 이걸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이 같은데 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체를 다 합쳐도 2박 3일인가? 3박 4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뒤에 뭐 이틀 정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급하게 느껴지긴 하지. 이 사람이 나랑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한 이틀 정도 됐는데 그 사람과 사귀는 걸 결정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사람, 나는 돌싱이고 이 사람은 애가 있는 돌싱이고 이러면 그 상황 안에서 고민해야 될 게 진짜 많단 말이죠. 이건 너무 과감한 선택이지, 만약 선택을 한다면. 하지만 가치 있는 시간은 많았어. 너 사계에서 이름이 뭐야? 영자. 아니까 고민 안 하는 거야. 저 말은이니까 이 사계 안에서 영자라는 캐릭터를 나는 정말 많이 봤다. 그러니까 내가 영자라는 사람은 이전에 방송에서도 봤고 내가 지금 너를 여기서 영자라는 캐릭터로 계속 함께 숙식을 하면서 너에 대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다른 뭐 사람들처럼 지금 3일 만난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뭐 알면 고민 안 해. 너라는 사람을 알니까 고민 안 한다는 거지. 그리고 흑김 지금 이 표정 뭐야?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 표정 아니야? 오늘 액자 속 귀족 같다고요? 마음을 알면 선택을 고민하지 않는다. 영자의 마음을 안다. 영자라는 사람을 안다가 아닐까? 살짝 너를 아기같이 보기도 했거든. 그러면 동갑인 흑김이 아기 같을 정도면 어떤 느낌이야? 동갑인 흑김이 아기 같을 정도면 영자가 원래는 굉장히 어른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자는 흑김을 애로 보고 있어. 근데 실제로 더 어른스러운 쪽은 황보다 흑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영자 씨는 이제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제 흑김과 그 황 사이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본질을 꿰뚫고 영자님이 그렇게 또 복잡한 거나 아니면 또 깊이 있는 그런 또 성찰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이게 직관력이 내는 건 되게 뛰어난 사람일 거예요.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건 좋겠지만 영자는 미스터 황과 멀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흑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면서 이게 미스터 황과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흑김이 치고 올라와서 둘 사이를 비교했다면 이거는 뭐 100% 흑김이 유리한 건데 황과 멀어지는 과정에서 그 틈을 흑김을 만나볼까 이렇게 되는 거는 마음속에 황이 여전히 있는 거였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전에 10기에서도 영철님과 어떤 그 불안도 때문에 영철님과 먼저 컷하고 광수한테 갔던 거는 광수랑 영철을 비교하다가 광수한테 갔다면 광수 씨가 더 마음속에 컸던 건데 영철과 관계가 끝나가는 과정에서 광수를 만난 그렇다는 거는 광수 씨보다 영철 씨를 더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없던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런 안정적인 모습으로 영자 씨와 데이트를 했다면 하다못해
배추전을 먹을 때 계속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만 아니었으면 흑김에게 빈틈을 보이진 않았을 수 있겠죠. 황은 되게 뭐랄까 더 어린애 같잖아요. 이 뒤에서도 데이트 나가자 그러니까 아우 피곤해. 흑김은 내가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흑김도 본인을 많이 발견했겠지. 그래서 나를 보는 것처럼 잘 맞았어요. 그리고 영자는 비슷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 시병자를 향한 마음은 100%. 물론 뭐 지금 이제 와서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인 이해하는데,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차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선택이니까. 흑김 입장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랑 차 한 잔 마시고 사귈래? 결정해야 되는 거 거의 그런 상황이죠. 그 시각 1시간째 황이 두문불출하는 이유는 영자가 와서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죠. 영자가 여기 왜냐면 밖에 나가서 기다리면 그 기다리는 마음이 힘드니까. 그래서 아쉽고 표현을 다 못한 것도 있고 오해가 있던 것도 있고 본인이 계속 본인을 감추고 있잖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고생도 해보고 그리고 어떤 조직에도 속해보고 이러면 그 시니컬함이 줄어들거든요. 불평불만을 덜 하게 돼. 황의 어떤 불평불만 그냥 애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는데, 영자는 황이 대단한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런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피곤해 아우 들어가자 뭐 그런 말을 대단한 어른이 무슨 의중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써. 황의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예 또 애가 또 그런 애 같은 짓 하네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물론 황을 더 그렇게 대단한 어른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면서 만족스럽긴 하겠죠. 그러면서 이때 예전에 이제 영자님이 말을 했죠. 내가 서운했던 건 배추전 먹을 때 너무 찝찝해서 씻으러 간다고 정리하고 갔는데 여자 숙소에서 술 마시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 눈에도 굉장히 이상해 보였거든요. 찝찝하다고 씻으러 가고 거기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 막상 가가지고는 술을 마시고 있어. 가서 샤워도 안 하고 똑같은 옷 입고. 그때도 참 의문이었지. 그때 황은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다. 영자는 이제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커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콩깍지가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눈이 뒤집힌 상태는 벗겨지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착각은 영원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녀봐도 그런 브랜딩이 된 사장님, 아 우리 사장님은 이런 사람이라고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환상은 안 깨질 수도 있어. 그거는 콩깍지랑은 실은 조금 달라. 아까 내가 콩깍지라고 비유를 했지만 실은 콩깍지랑은 조금 다른 거야. 그거는 콩깍지는 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황이 주는 어떤 환상은 그것보다는 더 심리적인 것 같아요. 물론 호르몬이 결국 심리를 조절하지만 근데 이거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니까. 왜냐면 영자는 그 환상을 지탱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으니까. 환상은 크지만 이 사람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난할수록 그 사람과 결속력은 더 커질 수도 있지. 영자 씨는 고집이 또 세거든. 그래서 영자는 나한테는 그렇게 가자고 해놓고 여자 숙소 가서 술 마시고 그때 16영자랑 얘기하러 갔거든요. 근데 16영자랑 얘기하러 간 거 말고 그거 말고도 여자 숙소에서 그냥 옷 안 갈아입고 술 마시고 했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황은 영자가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수월하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자기 전 아내가 자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선택지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16영자를 만나보니 이거 웬걸?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은 영자 10영자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태세 전환해서 달려갔지. 그 뒤로는 황이 완전히 태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16영자를 만났을 때 그걸 해명하거나 복구하는 과정 없었던 것 같아요. 10영자 들어오면 제가 편지를 써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지. 혹시라도 화장실 갔다가 엇갈릴까봐 방에서 1시간 동안 두문불출하고 영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꽤 오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자는 황을 만나러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넌 숙소에 남은 친구랑 잘 놀고 있어. 흑김에 대해서 진짜 모를 뻔했다. 이야기할수록 매력에 미쳤어. 그래서 남자답고 되게 솔직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황한테 안 가고 22영숙한테 먼저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로 도망온 거야. 영자님은 그 불안한 선택, 내가 선택함으로써 일어나는 그 선택이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영숙님이 여기서 황이랑 영자 이야기 많이 했는데 황 말을 영자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는 것 같다. 근데 황은 영자를 배려해서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대. 영자를 배려해서 이야기했다. 되게 찌질한 부분인데, 왜냐면 영자를 배려해서 우리 빨리 먹고 들어가자고 했어? 영자를 배려해서 자기가 소름 끼친다고 했어? 영자를 배려해서 손잡는 게 애매하다고 했어? 영자를 배려해서
자기가 만나는 게 한 달에 2번도 많다고 했어? 그거는 영자를 배려해서 한 말들이 아니잖아요. 영자를 배려해서 오늘 우리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어? 그게 무슨 배려야. 근데 이런 말을 영자는 배려라고 믿고 싶어. 왜냐면 황에게 처음 마음을 황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자기의 선택을 그냥 쭉 밀고 가고 싶다는 이유 하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황과 그런 결핍적인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황의 그런 말들을 믿고 싶고,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은 들여다보고 싶죠. 이 개념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이뻐. 아니면 이 사람이 조건이 좋아. 그러면 그냥 좋아하는 걸로 하자 해서 좋아하려고 했어. 그러면 좋아하게 돼. 그리고 체질적인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감정을 외면하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도 있어요. 자기 감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 엄한 집에서 자라면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그게 부러워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거에는 또 큰 단점들이 있거든. 영자에 대한 마음이 커서 영숙님 황님이 무슨 말했는지 모르고 지금 이거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영자는 못 알아듣잖아. 내가 그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정답을 맞춰서 미스터 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게 황이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닌데 영자가 스스로 가스라이팅 당해버리는 거야. 애초에 정답이 없는 거에 정답을 맞추려고 하면 그거는 진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황이 가스라이팅 한 거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지. 너 뭐 잘못했어? 아, 내가 실은 어제 너한테 거짓말 했는데 그게 다야? 또 있잖아. 뭐 잘못했어? 아, 내가 너한테 너무 소홀했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걸 알고도 그래? 너 진짜 나쁜 새끼다.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살아? 언제부터 그렇게 나쁜 존재로 됐니? 그게 아니고 나쁘게 하려는 거야. 너 지금 나쁘게 행동해놓고 나쁘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이제 거짓말까지 하네? 너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 하려고 했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상대가 쪼여버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정답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을 정답을 맞추게 하면서 못 맞추는 상태로 상대를 괴롭히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영자는 그걸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 스스로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을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발상이 틀렸어. 황은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허들을 느낀 거지. 황이 모순된 행동을 하면서 영자 씨가 당황해버린 거죠. 정답이 있을 거라는 착각.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뇌가 작다. 영자 씨는 아까도 그랬죠. 아까 흑김한테 했던 그 말이 있었어. 나는 누군가한테 뭘 베풀지 않으면 나는 내가 부족한 존재라고 느낀다라고 했잖아요. 영자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비하가 깔려 있어. 실제로 영자 씨가 못난 사람이 아닌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 자기에 대한 비하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 뭘 뇌가 작어. 그리고 뇌가 작다고 지능이 낮은 거 아니에요. 황은 그럼 뇌가 크겠어? 황은 뇌가 크고 그렇게 천재고 본인은 뇌가 작고 그런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돼? 아니거든.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야. 야, 뇌가 작기로 하면 영숙 씨도 작겠다. 지금 둘 다 뭐 머리 뭐 다 조망만 하신 분들 같은데. 근데 영숙님이 황이랑 얘기를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데 소통 방식 문제 아니야. 황은 그냥 그 포장지의 문제야. 황이 너무 단단하게 견고하게 갑옷 속에 숨어있는 게 문제지. 맨날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그래서 불안하지. 이 부족한 나를 누가 사랑해주겠나.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게 두렵지. 누군가 다가와도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날 떠날까봐 경계하지. 부족한 내 곁에 있지 못할까. 이 사람은 잘났고 내 발로 널 먼저 찬다. 꺼져. 불안하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나같이 부족한 걸 네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나 황에게 다 쏟아 부었단 말이야. 그쵸. 감정을 엄청 쏟아 부었지. 그래서 영숙은 빨리 둘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 영숙님도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황과 흑김이랑 영자에 대한 마음은 진짜 두 사람 다 좋잖아. 근데 영숙님이 보기에 영자가 황을 좋아한다고 느꼈을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황 얘기를 하고 있거든. 흑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다가도 지금 황으로 넘어갔지.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죠, 이때는. 그래서 빨리 황에게 가서 이야기해봐라. 후회 없이 해라. 황이랑 이야기하고 오면 최종 선택이야. 그래서 그냥 영자는 여기 숨어있다가 최종 선택 가려고 했어. 영숙은 지금 영자가 듣고 싶은 얘기 그냥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영숙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자꾸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영숙은 가보거라. 나는 너의 마음을 읽었다. 너는 가보고 싶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너는 가보거라. 이렇게 영숙의 조언대로 황을 찾아옵니다. 황님은 여기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여기서 영자를 기다리고 있지 뭐 하겠어. 여기서 다른 사람들 다 데이트 나갔죠. 지금 흑김도 같이 있다 데이트 나갔었고 박도 지금 영숙님이랑 데이트 나갔고 여기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
여기 쓸 때는 영자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 피곤해 이 말이 왜 나왔겠어. 이제는 황님이 패턴이 읽히잖아. 아 피곤해 이게 나왔겠어. 이 사람을 목 빠지게 기다렸던 그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센 척하는 거지. 아 피곤한데 뭐 찾으니까 가드릴게. 예. 자기가 목 빠지게 영자를 기다린 거야. 투정 부리는 거야. 근데 영자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힘든 신비로운 존재 이렇게 지금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는 저런 거에 서운해. 영자 씨는. 그래서 쉬었으면서 뭘 피곤해. 이런 게 진짜 애들이 이러면 뭐 넘어가는데 이제 어른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좀 피곤하죠. 이런 피곤하다는 말이 피곤하지. 그래서 무한대기 이러면서 기다려서 너를 기다리느라 피곤했다라고 좀 투정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황혼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대기 시간 없는 가까운 곳에 가자. 근데 이제 황은 또 이렇게 또 시큰둥하게 또 센 척을 하죠. 그래서 커피가 궁금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황님 저랑 취향이 비슷하군요. 황이 뭐 영자가 그냥 편하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황은 16 영자에 대한 해명이 올바르지 않았나? 본인도 저 부분이 캥겨. 처음에 시병자랑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빨리 알아보고 지금 그 안에서 지금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시병자가 아니면 자기를 만나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태세 전환.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 돼. 오히려 시병자는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랑 있으면서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한 거. 나랑 있으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한 거. 이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거에서 상처를 받았지 이 사람이 16영자한테 갔다 와서 태세 전환 된 거를 그렇게까지는 못 봤어. 근데 시병자님은 지금 자기가 서운한 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핀트가 안 맞지. 그러니까 미스터 왕은 자기가 태세 전환했던 부분을 설명하는데 서운한 부분이 있는 거야. 네가 나한테 3번이나 얘기해서 내가 16영자한테 갔던 거지. 나는 16영자한테 갈 마음이 없었어. 네가 말해서 간 거야. 라고 16영자한테 간 이유를 시병자의 말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16영자한테 가기 전까지는 시병자랑 시간을 안 보내고 빨리 가고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황이 가지는 너무 애 같은 면이죠. 그러니까 내가 16영자한테 간 거는 네가 말해서 갔던 거지 나는 처음부터 너밖에 없었어. 너 혼자 지금 혼자 슬퍼하고 그러고 있잖아. 우리 관계가 좀 균열이 생긴 거는 네 탓이야. 내가 뭐 갔다 오지 뭐 내가 뭐 했냐? 아니죠. 근데 실제로는 시병자님이 가라고 말은 했지만 16영자도 알아본다고 해서 그러면 가라고 했지. 근데 미스터 황이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시병자한테 이렇게 딱 씌우니까 시병자님은 또 그거를 수용한 것 같아요. 여기서 16영자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었는데 여기서 16영자 얘기를 황이 먼저 꺼냈을 거야. 그래서 16영자랑 대화하자고 하면 빼지는 않을 거다. 근데 여기서 황이 그렇게 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황이 먼저 16영자가 있음을 언급을 하긴 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길 바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시병자가 서운해한 건 16영자한테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애초에 핀트가 잘못됐어. 오히려 본인을 밀어냈기 때문에 서운한 거야. 한 번쯤 이야기해야 더 이상 16영자 이야기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 중에는 나는 16영자 별로 관심 없는데? 나는 너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데이트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거면 되는 거를 가가지고 16영자랑 데이트를 하고 16영자한테 그렇게 선 그음을 당하고 와서 다른 태도를 보여야 16영자 이야기가 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분 나빠할. 근데 시병자님은 황이 사람 마음을 굉장히 잘 알고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만 시병자님 마음 모르잖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 지금도 16영자한테 갔다 온 본인의 사고 방식에 갇혀가지고 시병자가 그거에 기분 나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시병자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야. 그래서 황이 다이나믹한 걸 원하는 걸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자가 황이 다이나믹한 걸 원한다고 느낀 이유는 황이 이랬다 저랬다 했기 때문이야. 이게 황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건 밑빠진 독인데 애초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데 목적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해. 그래서 제가 만족을 바라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모습이 재밌고 그 매력이 마음에 든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영자는 이런 게 서운했던 거야. 너랑은 이제 더 할 얘기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내일 다른 이야기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게 큰 거절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러니까 영자는 거부당하는 게 두려운 사람이지 불안도가 큰 사람이고 그래서 그 불안에 불을 지펴버린 그런 행동들이 싫은 거지. 그렇죠. 황이 안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영자 씨가 이렇게까지 끌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황이 이것도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그날 우리는 종일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로 민박에 살 수 있는 지체가 크게 없다는 이야기였지.
내일 되면 주제가 또 생기겠지. 대화 소재가 이렇게 그날 딱 한정돼 있고 다 쓰면 야 떨어졌다. 이거 내일 채워올게. 약간 뭐 그런 거야? 내일 되면 뭐 자고 일어나면 대화 소재가? 꿈 얘기하면 되나? 대화 소재가 갑자기 딱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그래? 솔로 민박에 있다고 민박 얘기만 해야 돼? 여기서 대화할 소재가 없고 내일 생겨야 될 정도면 둘이서 앞으로 무슨 대화를 하려고?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황은 이제 와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황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황이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꽁꽁 싸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메타인지가 안 됐었지. 어제 내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배려해 준 건가? 생각했어요. 나를 신경 쓰고 챙겨줘서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건가? 원래 기본적으로 명분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어내서 스스로가 그거를 확고하게 믿어버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자기가 했던 행동을 스스로 저런 이유였을 거라고 믿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 흑김이랑 밖에 나간다고 했을 때도 배려심 있다 착하다. 흑김이 어젯밤에 나가고 싶어 했고 힘들어했는데 시병자랑 나가서 다행인 것 같다고 인터뷰했어요. 아주 그냥 세상 착한 남자죠. 근데 이렇게 착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 영자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는 사람이 배추전을 먹으면서는 그렇게 샤워하니까 빨리 들어가자고 해? 이게 그 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랑 모순인데? 그런 생각을 못 해. 근데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면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이 모순이 있음에도 지금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죠. 너도 나를 그만큼 믿어라. 근데 황은 애초에 못 믿을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영자님은 이미 이제 말렸어. 그래서 영자 씨는 저는 엄청나게 속상했었어요. 이 말이 나오면 뭐야?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나오면 이거 이제 슬슬 당겨 온다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상함을 갑자기 표현하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해명을 했는데도 속상하다고? 절대 아니에요. 이때 이게 황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가 나 엄청나게 속상했어요. 근데 너 진짜 나쁘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때는 실은 한 템포 된 거야.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데 성공한 거야. 뭐 100% 넘어왔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설득할 가능성이 더 올라간 거야.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 속상했다고 하니까 그 속상한 걸 풀어줄 기회를 주는 거거든. 나 속상했으니까 풀어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에서부터는 이제 황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어제 엄청 속상해하죠. 안 뽑아줬을 때. 나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황이 웃은 건 센 척이에요. 어른스러운 척. 영자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일단 나는 해명한다고 했고 영자가 내 말을 믿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줬으면 좋겠어. 원래 나만 바라보던 나를 되게 어른스럽게 바라봐주는 영자로 돌아주면 좋겠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웃으면서 센 척, 여유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밖에 있는 카페를 가면 왔다 갔다 힘들 것 같아서 끼미랑 데이트하고 나가면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영자가 맞아요. 그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저걸 이제 배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황의 성공. 흑김하고 나갔다가 우리는 숙소 근처 카페 가요. 근데 여기서 황이 숙소 근처로 가요. 가까운 데로 그냥 가요. 뭐 나는 여기 카페 정도면 만족하는데 뭐 이런 게 지금 흑김이 자기가 이제 영자한테 해명하면서 우리는 계속 좋았는데 아까는 흑김이랑 데이트 나가고 자기를 기다리게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삐져서 되게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런 반응에 영자는 또 시무룩한 거고. 근데 영자는 이제 그게 귀찮다는 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애처럼 삐져서 그런 거예요. 흑김하고 데이트하느라고 자기를 기다리게 하고 또 흑김하고 똑같이 자기가 그런 입장이 된 게 삐져서 그런 거야. 근데 영자는 이렇게 대단하고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삐졌을 거라고? 이렇게 어른이? 근데 삐졌다고 해석하면 황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나를 귀찮아하는 건가? 아니면 속에 무슨 다른 진의가 있는 건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혼자 미궁에 빠져버리잖아.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처음에 황에 대해서 해석이 굉장히 늦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배려였어요. 뭐 뭔들 그러면 배려가 아니겠어. 그게 배려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초에 배려가 아니었으니까 해석하는 게 어렵지. 그냥 삐진 거였는데 이 사람이 삐질 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해석해보려고 하니까 어렵지. 황님의 언어를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걸 읽으려고 시도하는 게 문제라니까. 그래 배려해줘서 고마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얼마나 힘들겠어 영자님은. 지금 황은 황대로 자기가 이제 예전 그렇게 순간순간 삐져가지고 시니컬한 태도 했다가 지금 또 영자 잡으려고 세상 어른인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 삐짐 컨트롤이 안 돼서 저러는 건데. 근데 영자는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근데 또 이렇게 서로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내가 너무 큰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영자는 자기가 부족해서 황의 어떤 깊은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런 어른의 배려를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린 이제 알잖아. 아니라는 걸. 이게 황이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 아니라는 걸 알 텐데. 근데 사람이 참,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과거의 행적이랑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비교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는 앞에 있는 하나 정도밖에 못 본다면 선생님은 두세 단계를 멀리 보고 저를 배려해 준다는 걸 알아요. 아이고. 이상한 추임새가 났네. 나도 말하면서. 이게 살짝 답답하다는 추임새를 하려다가 아니 그럴 수 있지라는 걸 하면서 나의 추임새를 이렇게 좀 다시 잡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초반에 우리가 황에 대한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보람이 있죠. 마지막 화에서는 이제 황에 대한 그래도 해석이 어느 정도 끝나서 황이 말하는 거나 이런 게 좀 보인단 말이에요. 참 오래 걸렸다. 오래 걸렸어. 황을 판단하는데 거의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 세상 인자한 어른이 됐지 코스프레가. 그렇게 두세 단계 앞서는 나의 진위를 모르겠으면 물어봐요. 가련한 너를 위해 내가 차분히 설명해 주겠노라. 미천한 중생이여 어찌 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느냐 물어보거라.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서 하는 행동 아니죠. 이야기했잖아요. 물어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고. 근데 영자가 아니 황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려 놓고 그게 아니잖아요. 영자의 문제가 뭐냐면 황은 나를 배려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내가 작은 사람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지? 하지만 내가 이것만 봐서 우리가 어떤 신뢰관계가 쌓인 게 아닌데 근데 황은 또 여기서 핀트를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신뢰관계가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압니까? 나는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다 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모순 없이 설명해라가 영자의 요구인데 지금 황은 핀트를 딱 틀어버리죠. 나는 신뢰관계 많이 쌓였는데 그러면서 나는 쌓였는데 너는 왜 안 쌓였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상대를 또 불리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영자도 아니 쌓였는데 단지 그것만으로는 그러면서 황은 또 거기서 말을 한번 농담처럼 틀고 나서 본질을 다시 또 벗어나게 해요. 지금처럼 이야기해요. 재밌네. 세상 어른인 척. 모든 걸 다 알고 어른인 척. 그러니까 저 재밌네가 진짜로 재밌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지금 영자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쿨진의 태도죠. 근데 저 재밌네가 진짜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즐기고 이러고 있네? 저 위에 있어서 이런 감정의 흔들림에 전혀 요동치지 않네? 야, 역시 대단한 어른이네? 대단한 어른이 마치 그런 중생들의 그 놀이를 보면서 하하 참 이게 서민 문화구나 막 이런 걸 보는 이것 봐 나의 이렇게 작은 나를 보면서 재밌어 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처럼 이야기해주면 제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자는 지금 울고불고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울고불고 해야 의미 전달이 되나요? 평범하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 안 돼요? 아니 되는데 황이 지금 태세를 바꿔서 그렇다니까? 의미고 뭐고 배려고 뭐고 안 이렇다니까요? 왜 자꾸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이상한 쪽으로 스스로 계속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도 진짜 웃긴데 여기서 지금 아마 황님도 비슷할걸?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 한 수 위의 존재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굉장히 희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수준이 높죠? 내가 조금 더 풀어서 해드릴게요. 너를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제가 그 정도 풀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은 순간적으로 저거에 대해서는 희열이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 쏟으면서 얘기하는 게 진짜 전 남편한테도 안 이랬다. 진심이 막 우러나오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영자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왔겠지. 저는 계속 가고 있었어요. 이 프레임이 먹힌다고? 황이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걸 영자가 믿는다고? 기회를 안 줬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병자였어요. 영자님은 아주 해맑죠. 변함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게 영자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났나 봐요. 근데 아까 흑김이 우리 하자라고 말한 거를 또 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흑김을 선택하긴 했지만 어쨌건 황이 영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거는 맞지. 같이 있으면 그냥 재밌는데 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지금 굉장히 높게 큰 사람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만큼 알려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황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 했죠. 선택은 시병자님의 목. 영자는 제가 마음을 너무 쏟아서 서운했던 부분을 담궈뒀다가 표현하면서 온 것 같아요. 영자님의 서운함을 황이 몰라. 어떤 포인트였는지 몰라. 자기가 16영자한테 갔다 왔던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렇게 모를 때마다 영자님은 이 사람은 다 알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저렇겠거니라고 또 착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영자님은 그래서 황과 오해는 풀렸지만 지금 흑김하고 선택하기로 말을 하고 온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최종 선택하면 한 분은 선택 못 받잖아요. 지금 흑김에 대해서 안쓰러워. 그래서 영자는 이제 머리가 더 복잡해졌죠. 그렇게 최종 선택 시간이고요. 흑김 뜻깊은 시간이었다. 최종 선택 하죠. 영자에게 선택하고 악수하고 황은
더운 날씨였는데 소나기처럼 재밌고 즐거웠고 이렇게 최종 선택 할 거면서 그냥 황하고 있네 또. 하겠습니다. 이런 게 그 데이트하러 가요. 아 피곤해. 똑같잖아 지금. 자꾸 이렇게 센 척 할 거야? 끝나고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처음이라는 게 여기 사계 와서지. 자꾸 그렇게 특별하게 포장을 하는데 아무튼 근데 영자는 황한테 맞춰주려고 하죠. 그렇게 이제 소매악수를 하고 자신감을 심어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선택하겠습니다. 황에게도 마음이 돌아섰지만 그래도 흑김보다 더 올라가진 않았네요. 흑김의 임팩트가 컸나 봐요 라고 해석했을 건데 그래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둘이 한 커라고 하니까 그렇게 흑김을 선택하고 오늘 흑김과 데이트를 하고 나한테 확신을 주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원하는구나 등 그렇게 이제 최종 커플 탄생이고요. 내가 하는 일, 무에타이 나와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어.